반갑습니다. 모두행정사 송범석 대표입니다. 오늘도 저희 카페에 올려주신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 드리면서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답변은 제가 개인적인 의견으로 드리는 답변입니다. 혹시라도 조금 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가까운 곳에 있는 변호사 사무소 또는 법무사 사무소 또는 행정사 사무소를 방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모든 답변은 제가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에 있어 월, 수, 금은 전날과 전전날에 올라온 질문들에 대해서 녹음 방송으로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고, 화요일, 목요일은 평소에 시청자들께서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을 제가 영상에 나오는 방식으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 양해 구합니다. 1월 22일 방송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3일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릴게요. 히히11님 뺑소니 피해자입니다. 쭉 읽어보면요, 아버지께서 신호대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꽝 하면서 추돌이 있었습니다. 그 충격으로 아버지는 약 3분 동안 차량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충격이 왔으니까 멍했던 상황입니다. 그 아버지는 나가서 차량을 확인했고 다시 머리가 아파 들어와서 앉아 있는데 가해 차량이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새벽 내내 폐쇄로 TV 현장을 다니고 맘카페에 글을 올렸습니다. 다음날 오전 11시에 맘카페에서 가해자 차량을 본 것 같다. 맘카페 진짜 무서워요. 네. 연락이 와 용의자 차량을 보려고 경찰을 대동하에 CCTV를 보려는 순간 담당 경찰한테는 자수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음주는 안 나왔다고 했네요. 제가 볼 때는 음주일 확률이 높죠. 왜냐하면 도망갔다면 거의 음주일 확률이 높습니다. 잦은 신고인 경우 저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몰라서 올립니다. 분하고 억울합니다. 일단 아버지는 전치 2주에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운전면허증을 4년 동안 박탈하게 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민사합의와 형사합의는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지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자, 이거는 오늘의 하이라이트 영상으로 할게요. 자, 일단은 뺑소니 피해자의 대응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자수를 했죠, 가해자가. 자, 이 자수가 과연 자수가 되느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누가 먼저 신고를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자, 우리가 이 법률을 한번 볼게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맨 밑에를 보시면 운전면허 취소 정지 처분 기준이라고 써 있죠. 여기 쭉 내려보시면 맨 마지막에 있어요. 28, 별표 28의 맨 마지막. 자, 조치 등 불이행에 따른 벌점 기준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걸 한번 보시면요, 교통사고 야기시 조치 불이행 나와 있는데 이게 뺑소니예요, 뺑소니. 자, 벌점 15점 물적 피해 발생 후 도주, 벌점 30점 교통사고 일으킨 즉시 도주했다가 자진신고를 한 때, 그래서 3시간에서 12시간 이내에 자진신고를 했으면 30점 벌점, 48시간 이내에 자진신고를 했을 때는 60점 나와 있죠. 자, 이게 뭔 말이냐면요, 우리가 피해자가 신고를 하기 전이나 또는 경찰이 뺑소니라는 걸 인지하기 전에 자진신고를 가해자가 했을 때에는 48시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하면 그거를 인정해줘요. 그래서 이때는 면허 취소가 나오는 게 아니고 벌점 15점, 30점, 60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해드리지만 피해자보다 가해자가 먼저 신고를 했을 때 가능해요. 48시간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미 피해자가 신고를 하고 나서 가해자가 48시간 안에 자수를 했으면 인정이 안 돼요, 이 규정이. 그때에는 그 가해자가 특정이 됐다고 해서 가해자 면허 취소가 4년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4년에 대한 부분은 누가 먼저 신고를 했느냐가 중요해요. 가해자든 피해자든 뺑소니 사건이 발생하면은 어쨌든 먼저 신고하는 게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민사합의와 형사합의는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지. 민사합의 같은 경우에는 가해자 측 보험사에서 합의를 해줘야겠죠. 가해자 측 보험사에서 연락이 와야 됩니다. 만약에 연락이 안 오면 우리 측 보험사에서 일단 받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측 보험사가 가해자에 대해서 이제 구상권 청구를 하는 방식도 있고요. 이제 보험사가 없다, 좀 약간 부황부황하다, 이런 경우들은 없을 걸로 사료가 됩니다. 일단은 보험사는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의 방법을 채택하시면 될 것 같고, 형사합의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의지가 있어서 보려고 한다면 적당한 금액을 부르셔야겠죠. 얼마인지는 제가 오늘 영상 서두에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하세요. JJWR님 도움 부탁드립니다. 초범에 0.180 농도가 나왔습니다. 인피 1명, 대물 5대 나왔고, 인피 관련해서 사고 직후 경황이 없어 상황을 잘 모르다가 금일 보험사를 통해서 통화하여 이분이 제가 주차된 차를 박는 걸 보고 놀라서 혼자 넘어지셨다.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도 민사, 형사 둘 다 합의를 봐야 되는지요? 자, 놀라 넘어진 것도 인사 피해냐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가끔 있죠. 놀라서 넘어진 것도 인과관계가 제공이 됐다면 당연히 맞아요. 꼭 사람하고 차가 부딪히거나 차 안에 사람이 타고 있어야 인사 피해가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그 차를 피하려다가 또는 그 차 때문에 놀라서 자빠져 넘어졌다. 그래서 다쳤다. 이것도 인사 피해에 들어갑니다. 일단은 민사, 형사 둘 다 보는 게 맞다고 봐야죠. 그러나 이제 뭐 경미한 경우에 그걸 꼭 목숨 걸고 볼 필요는 없다. 보는 것이 도의적인 차원에선 맞지만 형사까지 목숨을 걸고 볼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지금 농도가 0.180의 사고가 있긴 하지만 초범이기 때문에 그 형사비금을 2천만 원, 3천만 원 부르는데 그렇게 합의를 볼 수는 없죠. 그래서 일단은 가급적이면 형사합의를 보시는 게 맞지만 그걸 목숨 걸고 할 필요는 없다. 다만 민사 합의는 해주셔야겠죠. 그리고 또 합의금을 얼마나 드려야 하고 민사 같은 경우에 이제 보험사에서 이제 보험 수가를 계산을 해봐야 할 것 같고 형사 합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당 50에서 100만 원 정도가 전 적당하다고 봅니다. 민사도 개인으로 보실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상대방이 거기에 대해 동의를 해야죠. 피해자가 동의를 해야 가능하겠죠. 뚝기노님, 음주운전 초범입니다. 벌금. 자, 농도가 0.033이 나왔다고 하는데 뭐 교육받으러 갔을 때 강사님이 100만 원 나온다고 했다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제발 그 운전면허 교육장에서 강사들이 하는 얘기 좀 듣지 마세요. 좀 가끔 화가 납니다. 좀 짜증이 날 때가 있어요. 아니 무슨 100만 원이 나와요. 100만 원은 2018년 정도까지는 나왔죠. 근데 2019년도에 윤창호법이 변경이 되면서 기본 300만 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소 벌금이요. 도로교통법 148조의 2에 나와 있으니까 그냥 강사고 뭐 제 말이고 믿지 마시고 그냥 법을 보세요. 법률이 나와 있는 게 정확하니까. 성문법이 있는데 뭐 그걸 따질 게 없잖아요. 도로교통법 148조의 2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300만 원에서 500만 원인데 농도가 0.033이기 때문에 가장 낮은 벌금 300만 원이 나와야 정상인데 깎아주신 거예요. 100만 원을 300에서 200으로. 자, 그렇다면은 더 진행할 수가 없죠. 이미 벌금이 감경이 됐는데 그걸 또 깎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200만 원은 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부 안산 아빠님, 2011년 6월 한번, 2015년 10월 한번, 2020년 8월. 자, 10년 안에 3번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사고까지 있었습니다. 대인이 2주 나왔고요. 구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면 삼진 아웃에 지금 어쨌든 사고까지 있기 때문에 구속될 가능성이 적지만 있어요. 가급적이면 변호사 선임을 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실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주 높진 않지만 있어요. 제가 댓글에다가 올바른 변호사 선임 방법이라든지 넣어 드릴 거니까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고 만약에 연락이 필요하면 연락 달라고 하세요. 끝없는 반성님, 삼진 억울하며 후회스럽습니다. 자, 이분 사연을 보니까 15년도에 2건, 그 다음에 올해 1월달 12일에 정지. 근데 이 정지가 지금 숙취로 적발되신 것 같아요. 인식을 못한 상태에서 소주 2병을 마신 후 새벽 2시쯤에 잠을 잤고 오후 1시, 13시에 출근을 해 점심을 먹었고 이제 먹던 중에 잠깐 운전을 하신 것 같아요. 내용을 보니까. 네, 보니까 이제 농도가 나왔어요. 어쨌든. 자, 이런 경우. 마지막에 써있죠? 제가 숙취운전이라는 게 있는 줄 몰랐다라고 하시는데, 자, 저는 이해는 됩니다만, 이 숙취운전으로 적발되시는 분들이 제가 못해도 전체 사례를 보면 한 10명 중에 2명은 숙취운전 때문에 걸려요. 굉장히 많아요, 사례가. 숙취운전이 인식을 못 하잖아요. 왜냐면 충분히 잠을 잤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는 문제가 없겠지라고 생각해서 갔는데 적발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권고드리는 부분은 우리 회원님들은 일단 술을 마신 날은 그 다음날에 운전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24시간은 지나고 운전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안전해요. 왜냐하면 어쨌든 농도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나거나 이래버리면 이제 무조건 호흡 측정부터 하기 때문에 24시간이 안 지나면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런 좀 약간 억울한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농도가 낮기 때문에 면허 구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신청은 가능하겠지만 세 번째이기 때문에 확실히 몇 프로다 얘기는 못해요. 해봐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908은 아마 갈 것 같습니다. 감옥은 안 갈 것 같아요. 굳이 막 변호사 선임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앞에는 제가 해야 된다고 했죠? 그 사례하고 좀 달라요. 같은 3아웃이지만 이 사례는 변호사 선임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면허에 대한 것이 궁금하면 연락 주시고요.
PSJ89A님. 자, 피해자가 두 분인데 부부입니다. 합의하게 되면 합의서 받을 때 두 분 인적사항 기입해서 1번 질문. 합의서 처벌불원서 한 장씩 받아도 되나요? 됩니다. 각각 합의서를 해야 하나요? 한 장에다가 같이 겹쳐갖고 받으셔도 되고요. 두 분 다. 아니면 각각 받으셔도 상관없어요. 정해진 건 없습니다. 상대방 신분증 4번 두 분 다 필요한가요? 대표로 한 분만 받아도 되나요? 둘 다 상관없습니다. 둘 다 받아도 되고 한 분만 받아도 되는데 가급적이면 둘 다 받는 게 좋겠죠? 3번 합의서에 처벌 불원한다는 내용 포함해서 두 개를 하나로 해도 되나요? 똑같은 질문이죠. 1번하고. 4번 법원 제출용으로 하나만 작성해도 되나요? 네, 하나만 작성하시고 복사해 놓으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여기까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모두 다 행정사의 카페 게시판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네이버에 모두 다 행정사로 검색하시고 카페 게시판에 Q&A 코너에 질문을 달아주시면 제가 최대한 빠르게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양해를 구하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꼭 제 답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목에다가 저에게 답변을 달라고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모두 다 행정사는 7년째 비대면 업무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걱정 없이 언제든지 서면으로만 진행할 수 있는 비대면 시스템을 꼭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저희 모두 다 행정사의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꼭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송범석 행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다 감옥 보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 중에서 경중을 따져서 억울하거나 또는 경미하신 분들은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되지 않을까요? 음주운전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할 죄입니다. 그러나 죄라는 건 경중을 따져야 합니다. 참작할 만한 점이 있거나 억울한 사연이 있다면 다시 한번 면허를 회복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다시 모두를 소중한 우리 이웃으로 저는 모두 다 행정사입니다.